1918년 스페인 독감. 오직 백신 접종자들만이 사망했다. 닥터 셀 마르틴가노. 저서의 제목입니다. 이 책 추천합니다. 이 블로그는 백신 반대 논평이 아닙니다. 저는 독자들이 문서를 주의 깊게 읽고 실사 듀딜리전스를 수행하며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장려하고 싶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과 아무 관련이 없었으며 심지어 독감 자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놀라거나 걱정되시겠습니까? 자,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역사 속 1918년 스페인 독감에 대한 이야기. 역사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이 5천만 명에서 1억 명의 사람들을 사망시켰다고 말합니다. 당시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는 이 질병을 1347년에 흑사병 추정 사망자 2500만 3천만 명, 이후 가장 끔찍한 질병 과정으로 묘사했습니다. 백신 접종, 방안의 코끼리, 엘레노어 맥빈, PhD, ND, 쓴 책, Vaccination Condemned, 백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에서 저자는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 기간 동안 겪은 개인적인 경험과 가족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막빈은 기자이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존자로서 1918년 스페인 독감을 취재했는데 그녀의 내용은 이 사건의 역사적 근거를 음모론이 아닌 당신을 경악하게 만들 증거를 가지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엘리노르 막빈의 또 다른 책 Vaccination the Silent Killer, 백신, 조용한 살인자를 접했습니다. 막빈은 1918년 스페인 독감의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소아마비와 돼지, 독감, 스와인플루 유행도 조작되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팩트체크. 스페인 독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스페인은 희생양이었다. 스페인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중립국이었고 참전국들과 달리 언론을 검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이 1918년 독감 유행을 가장 먼저 보도했고 세계는 스페인을 금원지로 희생양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캔자스주 포트라일리에서의 군사 백신 실험. 제1차 세계대전에 대비하여 캔자스주 포트 라일리에서 이전에 개발된 수많은 백신을 포함하는 대규모 군사 백신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페인 독감 사례가 보고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징집 인간 실험 대상 록펠러 의학연구소 Rockefeller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가 후원하는 신생 제약 산업은 이전에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 즉 대규모 인간 실험 대상을 얻었습니다. 미군의 첫 번째 진집으로 공급된 실험 대상 풀은 600만 명이 넘는 남성으로 급증했습니다. 세균성 수막염 백신 사륙의 현장, 전쟁 후 부검 결과 1918년 독감은 독감이 전혀 아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실험적인 세균성 수막염 백신의 무작위 투여량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모방합니다. 군인과 민간인의 준비되지 않은 면역 체계의 추가, 백신들이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하면서 사륙의 현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들은 어떻게 사망했는가? 제1차 세계대전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서 엄청난 양의 미사용 실험 백신이 남았습니다. 군인들이 귀가하여 가족에게 질병을 퍼뜨릴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백신 공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인간 집단을 실험 백신을 현장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개발 실험실로 사용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민간인이 군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백신 투여를 중단하는 대신 이를 1918년의 위대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며 백신 접종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오직 백신 접종자들만이 사망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의사 사무실에서 7명의 남성이 즉사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에게는 이들이 전투 중 사망했다는 편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미군 병사들은 1425가지의 검증되지 않은 실험 백신을 며칠 간격으로 투여받았으며 이는 모든 질병의 증상을 한꺼번에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새로운 질병이라고 부르고 추가적인 약물이나 백신으로 증상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기만과 은폐의 오랜 역사. 저의 이전 블로그 COVID-19 Another Chapter in the History of Deception and Secrecy에 제시된 사례들에서 보듯이 역사는 체면을 살리거나 혹은 사악한 목적을 위해 대중에게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사례로 가득합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코비드-19도 퍼거스 모델은 거짓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빌 게이츠 재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바로 그 임페리얼 칼리지의 영국 과학자이자 교수인 닐 퍼거스는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한 수학적 팬데믹 컴퓨터 모델을 개발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전 세계는 퍼거슨의 조언을 따랐지만 그의 모든 모델은 크게 과장되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퍼거슨은 스웨덴이 2020년 6월까지 10만 명의 사망자를 경험할 것이라고 모델링했지만 현재까지 스웨덴의 총 사망자는 2,854명으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컴퓨터 모델이 백신 생산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은 비수능적 관점을 침묵시킨다. 언론,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및 기타 차적으로 소유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은 정보의 자칭 수호자, 검열관이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6일 트위터는 코비드-19에 대한 비유료적인 UV 광선 치료법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상장된 생명공학 회사의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유튜브 역시 해당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을 시연하는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유튜브는 팬데믹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침과 모순되거나 가짜 또는 입증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을 공유하는 동영상을 금지했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시의 생물안전 4등급 실험실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웹사이트를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로 분류했습니다. 제약산업은 의료계를 소유하고 통제한다. 사실 확인, 팩트 체킹은 종종 검증된 독립적인 출처가 아닌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작가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의료계는 의학 실천의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 측면에서도 제약 산업에 의해 매수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학술기관들은 스스로를 제약, 산업의 유급 대리인이 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놀드 레만 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편집자는 말했습니다. 전염병 수준은 백신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감소하고 있었다. 백신 옹호자들은 백신이 대부분의 전염병을 근절했다고 주장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세기 초에는 개선된 위생 하수시설, 수처리 시설, 그리고 크게 향상된 영양 상태가 도입되었습니다. 위의 표본 그래프는 홍역, 백일해,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소아마비와 같은 전염병이 백신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최저 수준에 도달하여 감소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100년 동안 사악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프로토콜 역시 숨겨진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까요? 제1차 세계대전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서 엄청난 양의 미사용 실험 백신이 남았습니다. 귀향하는 군인들이 가족들에게 질병을 퍼뜨릴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백신 공포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집단을 실험 백신을 현장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개발 실험실로 사용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민간인이 군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백신 투여를 중단하는 대신 이를 위대한 1918년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며 백신 접종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오직 백신 접종자들만이 사망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의사 사무실에서 7명의 남성이 즉사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에게는 이들이 전투 중 사망했다는 편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너무 사악한 실험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자체보다도 백신으로 더 많이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한국 방문했습니다. 또 제2 팬데믹 때 강제 백신 하려고 온 걸까요? 이제 무지하면 죽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미군 병사들은 며칠 간격으로 14에서 25가지의 검증되지 않은 실험 백신을 투여받았는데 이는 모든 질병의 사례를 한꺼번에 강화시켰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새로운 질병이라고 부르고 추가적인 약물이나 백신으로 증상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밀 퍼거슨 모델과 예측 논란, 코비드-19, 영국의 과학자이자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 교수인 닐 퍼거슨은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한 수학적 팬데믹 컴퓨터 모델을 개발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전 세계는 퍼거슨의 조언을 따랐지만 그의 모든 모델은 크게 과장되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이 글은 주장합니다. 스웨덴 사례를 통한 과장 주장. 이 글에서 제시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예측 퍼거슨 교수는 스웨덴이 2020년 6월까지 110명의 사망자를 경험할 것이라고 모델링했습니다. 실제 결과 주장 이 글이 작성된 시점까지 스웨덴의 총 사망자는 2,854명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주요 논점은 이 글의 주장은 퍼거슨 교수가 개발한 수학적 컴퓨터 모델이 실제 상황을 크게 벗어난 과도한 예측치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모델들이 백신 생산 및 팬데믹 대응 정책의 기초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검열 및 통제에 대한 그들의 신경은 예민했습니다. 무엇이 그리 구린지 진실을 말하는 자들의 글을 삭제하고 협박했습니다. 1. 정보의 수호자를 자초하는 빅테크 기업, 언론,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및 기타 사적으로 소유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은 스스로 정보의 수호자, 검열관이 되었고 가짜 정보라고 왜곡하고 비난했습니다. 트위터 및 유튜브 검열 사례 2020년 4월 26일 트위터는 상장된 생명공학 회사의 계정을 비의료적인 UV 광선요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정지시켰습니다. 유튜브 역시 해당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을 시연하는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유튜브 CEO 수잔 보이치키의 발언. 유튜브는 팬데믹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침과 모순되거나 가짜 또는 입증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을 공유하는 동영상을 금지했습니다. 뉴스가드 분류. 뉴스가드는 멀콜라, 커미, 코비드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시의 생물 안전 4등급 실험실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웹사이트를 가짜뉴스, 페이크뉴스로 분류했습니다. 2. 제약산업의 의료계 통제. 이 글은 더 나아가 제약산업이 의료계를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확인. 팩트체킹의 문제. 사실 확인 정보가 종종 검증된 독립적인 출처가 아닌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작가들에 의해 제공된다고 비판합니다. 그들이 뭐가 두려워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체포하고 의사 자격증으로 협박했겠습니까? 깨어나세요. 여러분은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처럼 속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약산업의 의료계 매수 비판. 의료계는 의학 실천의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 측면에서도 제약 산업에 의해 매수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학술 기관들은 스스로를 제약, 산업의 유급 대리인이 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인용자 정보. 이 인용문은 아놀드 렐만의 발언입니다. 그는 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비판 내용. 이 발언은 제약산업이 단순히 의약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의료 전문가의 교육, 연구활동, 그리고 학술기관 전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사실상 자신들의 유급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제약사는 다 일루미나티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합니다. 주요 감소 요인, 공중위생 및 영양. 20세기 초에 도입된 근본적인 변화들이 전염병 수준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된 위생시설, 하수도 시설의 개선, 수처리 시설, 깨끗한 물 공급, 크게 향상된 영양 상태. 3. 백신 도입 이전의 질병 감소. 이 글은 표본 그래프를 인용하며 홍역, 백일해,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소아마비와 같은 전염병이 백신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최저 수준에 도달하여 감소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은폐된 비밀에 대한 의문 제기. 1914년 스페인 독감. 이 독감이 100년 동안 사악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앞선 글들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 원인이 백신 실험에 있었을 수 있다는 의문을 다시 강조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독자의 이전 블로그. COVID-19 Another Chapter in the History of Deception and Secrecy를 기반으로 코비드-19로 인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프로토콜 정책 및 조치 역시 숨겨진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지 의문을 제기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침묵을 멈추고 행동할 때입니다. 기만적인 심리작전에 맞서 의료 전문가 및 의사들에게, 만약 당신의 의사나 의료 전문가로서 이 글을 읽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다면 자기 보존을 이유로 침묵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아는 진실의 무게는 면허나 직장 등의 가치를 넘어설 만큼 너무나 큽니다.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거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보다 앞서 용기를 내어 기반을 마련한 사람들이 있으니 당신 역시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1. 대화와 설득에 집중하세요. 빌 게이츠는 이미 20여 년 전에 대학 강의에서 인구를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그 대안으로 백신을 제시한 놈이었습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이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그들에게 연락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전달할 정보를 준비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낼 준비를 하세요. 그들과 함께 앉아 주제를 논의하세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인터뷰나 세미나 영상을 함께 시청하세요. 당신이 그들을 존중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당신을 존중하여 머물게 하세요. 2. 직접 행동에 나서세요. 중국은 이미 100% 치사율 바이러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왜? 치료제는 안 만들고 치사율 높은 바이러스를 성공시킨답니까? 제2팬데믹이 닥친다면 그들은 아주 강력한 강제 백신 추진할 겁니다. 이미 코로나 백신이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면역체를 파괴한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많이 죽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도 위험합니다. 이미 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도 mRNA입니다. 한국 민주당이 강제 백신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용기가 더 있는 일반인이라면 가장 가까운 학교 밖으로 가서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담은 자료를 나누어 주세요. 체포하겠다고 위협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체포되십시오. 상황은 그만큼 심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쇼핑몰에 가서 주차된 모든 차량의 앞유리에 전단지를 꽂으세요. 정보를 담은 랜딩 페이지를 만들거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로 유도하세요. 현장에 나가 행동하세요. 오늘 당장 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만 합니다. 역사는 그들의 기만으로 숨기고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동료 인간이 바로 지금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심리작전 Psychological Operations 중 하나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기 처방전이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완화 및 해독을 위한 보충제 목록. 1. 스파이크 단백질 분해 추천 보충제. 제약회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접종 후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라진다 했지만 오히려 온몸에 퍼지고 절대 안 없어집니다. 어느 과학자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물화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보충제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및 항염증 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토키나제, 나토키나세, 권장량 하루 2번, 2000단위의 FU, 주요 기능 스파이크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Breaks down spike protein, 브로멜라인, 권장량 하루 1번 500mg, 주요 기능 역시 스파이크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커큐민, 권장량 하루 2번 500mg, 주요 기능 염증을 감소시키고 스파이크 단백질로 인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2. 해독 및 면역 강화를 위한 보충제. 이 목록은 전반적인 신체 해독과 면역력 증진에 중점을 둡니다. 글루타치온, 글루타티온, NAC, N-에세틸시스틴. 기능 글루타치온은 신체 해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AC는 600단 750mg 섭취 시 신체가 스스로 글루타치온을 생산하도록 돕습니다. 아스타잔틴, 권장량 5mg, 기능 강력한 항산화제로 시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멜라토닌, 권장량 1mg에서 10mg, 기능 수면 보조제 외에 5G 노출 방어와 관련하여 언급되었습니다. 기타 보충제, 아연, 징크, 퀘르세틴, 쿼세틴, 비타민 D3, 밀크시슬 간 및 위 보호 기능도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3. 대안요법 및 기타 물질, 우로테라피, 요법, 미토콘드리아 치유 및 재생요법과 관련하여 언급되었습니다. 배안, 이산화염소 용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올라이트, 대안 해독 및 중금속 제거를 위한 광물 보충제입니다. 심근염, 마요칼다이티스, 완화. 니코틴, 니코틴이 추천되었습니다. 안식, 패스팅을 치유한다고 주장합니다. 4. 닥터 젤렌코의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에 포함된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버메틴, 아이버맥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HCQ, 아연, 징크, 비타민 D3, 퀘르세틴, 쿼세틴. 여러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이것은 핵전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그림자 정부는 현재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통치자를 선택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당신이 계속해서 통치를 받는 것을 선택하는지에만 관심을 둔다. 이 문구는 대중이 선출하는 지도자 통치자와는 별개로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존재하며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대중이 통치 시스템 자체에 복종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